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원예학 11강 춘하입니다. 춘하는 지금까지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주로 개념에 대한 내용과 고온춘하, 녹식물춘하, 종자춘하형이 무엇이냐 이런 걸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1. 작물의 생육 개념. 생장, 발육, 생육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상당히 이게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식물체의 크기 증가, 식물체의 크기 증가니까 양적 증가, 그래서 영양생장으로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성에 다가가는 과정이니까 결국 결실을 맺는 과정, 그래서 질적 변화, 그래서 생식, 생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생육이라면 생장과 발육을 포함한 개념, 그래서 생장과 발육을 포함해서 생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상적 발육이라고 하는데, 상적 발육은 순차적으로 아생, 잎이 나고 화성, 꽃봉오리를 맺고 개화, 꽃이 피고 등수, 결실을 맺는 것 같은 여러 발육상을 거쳐서 발육이 완성되는 게 상적 발육입니다. 여기서 상자가 서로 상자인데 서로 발육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달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적 발육은 순차적으로 이러한 여러 발육 과정을 거쳐서 발육이 완성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인 춘하처리입니다. 춘하처리가 가장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 그리고 좋은 춘하, 고온 춘하, 그 다음에 녹식물 춘하형, 종자 춘하형, 이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손해평가사에서 춘하 관련된 내용은 거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춘하처리라 하면 이게 또 다른 말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춘하가 뭐냐, 그러면 춘하의 정의를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정의가 실제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돼서 이 정의를 설명해 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작물의 개화를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생육기간 중에 일정 시기에 조원 처리하는 것을 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 줄기의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에 조온을 거침으로써 화가 형성되는 현상, 그래서 온도 자극에 의해서 화분화가 촉진되는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경우는 녹식물 춘하형 같은 경우 일정 기간 자랐을 때, 그리고 그랬을 때 저온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온 춘하와 고온 춘하는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온 춘하는 말 그대로 저온에서 춘하가 되는 거고, 고온은 높은 온도에서 춘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춘하는 보통 월년생, 봄이나 겨울을 지나서, 가을에 겨울을 지나서 봄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년생 장일식물이 비교적 좋은 겨울을 거치면서 종원 처리가 돼서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배추무는 꽃이 피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추무가 월년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기, 배추무, 맹류, 유채가 좋은 춘하입니다. 그래서 배추무, 딸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류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수확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고온 춘하는 비교적 단일식물, 그래서 비교적 고온인 10도에서 30도 처리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고온 처리가 돼야 화분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통 콩, 상추가 가장 많은 답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글루디올러스인데, 그래서 암기 팁으로는 콩클에서 상받아. 그래서 콩, 글라디올러스, 상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혼행성 작물이고 광발화 종자입니다. 광발화 종자에는 상추, 우엉, 담배, 뽕나무 등이 있는데, 광발화 종자는 너무 두껍게 흙을 덮었을 경우에는 발화하지 않기 때문에 얇게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추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온도와 고온, 그러니까 햇빛이 많은 고온에서 추대가 돼요. 추대. 꽃이 피는 거죠. 추대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통 여름철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추가 그래서 고온 추나한다. 고온 추나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녹식물 추나와 종자 추나도 이걸 꼭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식물 추나에는 뭐가 있고 종자 추나에는 뭐가 있는지 이 비교가 꼭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녹식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말로 녹체 추나형이라고 합니다. 녹식물 추나형, 녹체 추나형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의미를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일정 크기에, 그러니까 식물이 일정 크기에 달한 녹체기에 저온 처리하니까 어느 정도 자란 상태의 식물에 저온 처리를 해야 화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파, 당근, 양배추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양당, 사당, 양파, 당근, 사당은 사리풀, 양배추, 그리고 화해에서는 국화, 브로콜리 이걸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출하형은 종자 시기에 저온에서 감흥을, 그리고 녹식물 출하형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래서 종자 출하형의 대표적인 게 무, 배추, 그리고 추파맥류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잠자던 완두가 무, 배추에게 추파를 던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파맥류라고 하면 보통 가을의 파동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서 여름에 보통 추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추파맥류는 채화 종자를 싹을 놓고 틔운 종자를 저온 처리한 후에는 봄의 파동에도 자지 현상이 방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수한다. 자지 현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지 현상부터. 추파성 작물을 겨울에 노출되지 않고 저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듬해 봄에 파종했을 때 잎사귀 패지 않고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자란다. 즉 영양생장만 하다가 생식생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파성은 추나를 하지 않으면 출수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추파성이라고 합니다. 추나에서 단일 추나형과 화학 추나형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파맥류의 경우에 저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듬해 봄에 봄에 파종했을 때 자지 현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온 처리하지 않고 본잎이 한 매 정도에 있을 때 녹책에 약 한 달 동안 단일 처리로 저온 처리하면 추나 처리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습니다. 화학적 추나형은 저온 추나를 하지 않더라도 지베렐린 같은 화학 물질을 처리를 하면 추나 처리 같은 효과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 배추 같은 경우는 지베렐린 살포를 하면 저온을 겪지 않고도 꽃눈을 형성한다. 이게 무, 배추가 종자 추나형에서 대표적인 저온 추나형인데, 이러한 경우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저온을 겪지 않고도 꽃눈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나와 함께 가로 넣기에 이추나가 주로 같이 나옵니다. 추나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추나를 벗어난다, 떠난다 이런 거고, 다른 말로 탈추나, 추나소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온 추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온에 감흥시킨 다음에 고온에서 노출을 시키면 저온 감흥이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 산소 부족 같은 불량 환경에 의해서 추나가 상실되는 겁니다. 보통 고온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추나는 고온에서 보통 처리를 해서 이 추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은 저온 추나 처리한 후에 밀에서
직후 30분을 고온 처리하면 추나 처리 효과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버널리제이션, 추나 처리가 상실되니까 이추나, 탈추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널리제이션 효과, 추나 효과의 정착은 추나 정도가 진행될수록 이 추나가 어렵습니다. 한번 추나가 되면 그대로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추나가 완전히 이루어져 이 추나가 생기지 않는 현상을 추나 효과의 정착이라고 하고, 제추나는 이 추나, 그러니까 저온 추나를 해서 다시 고온에서 이 추나한 다음에 다시 저온 처리를 하면 추나 처리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제추나입니다. 그래서 가을 호밀은 이 추나한 후에 다시 저온 처리하면 다시 추나 처리가 되는데 이걸 제추나. 따라서 추나, 이추나, 제추나 이 개념들을 비교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나의 강응 부위가 나오는데 버널리제이션 추나의 강응 부위는 생장점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응 부위를 제가 따로 정리해 놨는데 추나는 강응 부위가 생장점이고 일장, 이게 단일식물이냐 장일식물, 그러나 일장을 말할 때는 광주기성을 얘기할 때는 성숙한 잎, 즉 성엽이고, 접붙이기, 접목을 할 때 그 방응 부위는 형성층. 접목은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부착시키는 겁니다. 형성층은 식물이 부피가 자라게 하는 세포 분열 저지이기 때문에 접붙이기의 성공 여부는 형성층이 얼마나 잘 접합이 됐는가 합니다. 그리고 소원해평가사의 특성상 마늘 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마늘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벌마늘이라 하면 마늘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2차 생장을 하면서, 과도하게 생장을 하면서 마늘 쪽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보통 한쪽 마늘에 6개, 10개 정도 알이 자라는데 벌마늘은 20개 정도로 과다하게 자라서 상품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겨울철의 이상기온, 그러니까 마늘은 저온을 지나야 되는데, 겨울에 저온을 지나야 되는데 겨울철에 이상기온, 기온이 너무 높은 거고, 그리고 마늘 성장기의 잦은 강우, 그러니까 봄에 2, 3월에 잦은 강우로 인한 수분이 많고, 그리고 부족한 일조량으로 영양생장만 지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질소비료, 그리고 마늘종 조기 제거할 때 벌마늘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주요 요인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나 처리의 농업적 이용은 식물보호기사나 그리고 종자기사의 그 재배학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나 처리의 농업적 이용은 재배법이 개선되어 있다. 그래서 2번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종 연안단축과 체종이 이용한다. 그래서 월동작물을 추나 처리 후 봄철 재배를 한다는가. 그러니까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서 봄, 그리고 여름에 수확해야 되지만 추나 처리를, 월동작물을 추나 처리해서 봄철에 재배해도 에서 좌지 현상을 적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톡성 재배, 여름철에 조온에서 그러니까 조온에서 딸기묘를 화분화해서 겨울철에 딸기를 출하할 수 있도록 톡성 재배한다. 그리고 수량이 증대한다. 그리고 종 또는 품종의 구분에도 추나 처리가 사용되는데, 라이그레스 종류 같은 경우는 3, 4일 추나 처리 후 종자 발화율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2번, 3번, 1회, 4회, 6회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모두 추나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 식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 또는 줄기의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 조온을 거침으로써 화가 형성되는 현상은 추나입니다. 2. 작물의 성에 일정 시기에 조온을 경과해야 개화가 일어나는 현상도 추나입니다. 3.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온도 자극에 의해 화분화가 촉진되는 것,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 기간 둔 후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다. 이게 모두 추나 현상입니다. 휴지는 생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를 휴지라고 합니다. 경화는 보통 우리가 이식하거나 그럴 때, 또 추운 데서 더운 데로, 그리고 더운 데서 추운 데로 갈 때 저온이나 건조에 견딜 수 있도록 식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과정을 저희가
경화라하고, 좌지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촉발성 작물이 조온을 겪지 못하면 영양생장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좌지 현상입니다. 순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길들임인데, 이래서 야생종을 그 재배종으로 바꾸거나 그런 것이 순화라고 보시면 되고, 분화는 이 형태와 기능이 나누고 발달한 건데, 뭐 꽃눈이 형성되는 화분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대 현상은 우리가 꽃줄기, 즉 꽃이 피게 되면 꽃대가 길게 자라 올라오는 현상이 추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엽채류 같은 경우에 추대 현상이 발생하면 상품성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자, 하고 현상은 이게 북방형 목초가 여름의 고온과 건조를 견디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거나 말라 죽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여름 하자에 마를 꽃자를 써서 여름에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식물체 내 화분화가 유기되는 것, 즉 유도되는 것, 그런 거죠. 유도해서 일으키는 것은 춘화이고, 춘화. 그런데 여기서 고온에서 3주 동안 노출시켰을 때 이미 받은 저온 감응이 다시 상쇄되는 것은 이춘화, 탈춘화. 그래서 답은 춘화, 이춘화가 되겠습니다. 일비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이렇게 줄기를 잘랐을 때 그 단면에서 이렇게 수액이 나오는 현상인데, 이러한 경우는 그 수액이 나오는 그러한 현상은 뿌리에서 수분 흡수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러한 근압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과 6번은 종자춘화형과 녹식물춘화형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5.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작물은, 그런데 종자춘화형은 싹이 튼 종자의 상태에서 좋은 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완두가 무배추에 추파를 던져가 그 종자춘화형입니다. 그래서 종자춘화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무배추 이게 답이 되겠고, 그 양파 당근 같은 경우는 양당 사당이라 해서 양파 당근 사리풀, 그리고 양배추 이러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녹식물 춘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식물 춘화형에는 우리가 국화, 브로콜리도 기억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가로 안의 내용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저온에서 꽃눈 형성이 유기된 발생하는 것은 춘화가 되겠고, 당근, 양배추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식물체가 일정 크기에 도달해야, 그래서 녹식물 춘화형, 녹채 춘화형, 그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춘화, 녹식물 춘화형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자춘화형은 싹튼 상태에서 좋은 감을 하는 거고, 녹식물 춘화형은 일정한 크기 식물체에 좋은 감을 하는 겁니다. 종자춘향의 대표적인 것은 완두, 잠두, 무, 배추, 축파맥류. 녹식물 춘향에는 양파, 당근, 양배추, 사리풀, 국화, 브로콜리. 그래서 5번, 6번 이에서는 종자춘향의 의미와 종자춘향의 작물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녹식물 춘향의 의미와 녹식물 춘향의 작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구분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7번, 좋은 자극을 통해 화분화가 촉진되는 작물이 아닌 것은, 7번 같은 문제는 이게 저온 춘화형이냐 고온 춘화형이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고온 춘화형의 대표적인 게 콩, 상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 우리가 화해에서는 글라디올러스까지 기억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따라서 저온 자극을 통해 화분화가 촉진된 작물이 아닌 것은 상추. 그래서 바로 고온 춘화형은 10도시에서 30도의 비교적 고온에서 감응하는 건데, 여기에 대표적인 작물이 상추, 콩, 글라디올러스란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은 녹식물 춘화형에 속하는 걸 모았습니다. 녹식물 춘화형. 녹식물 춘화형은 일정 크기 식물체에서 저온 감응하는 걸로 제가 암기를 양당, 사당, 양파, 당근, 사리풀, 양배추까지 하고 거기에 국화, 브로콜리까지 제가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양배추, 양파가 되겠고, 상추는
상추는 고온 추나. 9번은 벌마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벌마늘에 대해서 10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10회 때 출제가 됐으면 12회 때 또 다른 이러한 유사한 문제, 벌마늘 또 하나로 된 그 마늘이 또 있거든요. 그러한 마늘이 이 통마늘에서 이 분화가 안 된 마늘인데, 양파처럼 통째로 하나 남는, 그 통째로 하나만 남는 현상인데, 이러한 경우에 저온 처리가 부족할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통마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래서 마늘이 인편이 쪽으로 분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래서 벌마늘 대신에 12회 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통마늘, 양파처럼 하나로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추나 처리, 즉 저온 처리가 부족할 때, 저온을 거쳐야 인편이 분화되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마늘의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름철 이상기온이라고 했죠. 그리고 잦은 강우, 그리고 일조량이 감소했을 때. 흰가루병의 조기 출현이라는 것은, 흰가루병은 이게 그 마늘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마늘의 밑부분보다는 잎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는 벌마늘의 피해와는 큰 인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큰 차이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흰가루병 조기 출현이 9번의 답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면 추나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개화 유도 추진하기 위하여 생육기간 동안 일정 시기에 온도 저온 처리하는 것, 그리고 식물의 종자 발화 후에 줄기의 생장점을 발육하고 있을 때 저온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 추나와 고온 추나, 저온 추나보다는 고온 추나가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온 추나하는 작물은 글쎄 콩, 글라디올러스, 상추, 그리고 녹식물 추나형과 종자 추나형을 비교했을 때 녹식물 추나형은 양파, 당근, 사리풀, 양배추, 국화, 브로콜리, 그리고 종자 추나형은 무, 배추, 추파맥류, 완두, 잠두가 있다. 그 녹식물은 녹체기, 일정 기간이라는 녹체기고, 종자 추나형은 종자 시기에 저온에 감응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나의 정의, 저온 추나한 다음에 고온에서 다시 그 추나의 효과가 상실되는 게 이 추나다. 그리고 추나의 감응 부위가 생장점, 일장은 성숙한 잎, 성숙한 노엽, 성엽, 그리고 접붙이기 접목은 형성층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에 있어서 추나가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매년 0.8문제 정도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추나 과정의 기출문제를 파악하시면 다음 시험 보실 때 꼭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